한국과 일본과의 마찰이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눈으로 봐도 서로 마주 앉아서 이성적으로 대화를 하고 서로 주장을 얘기하고 서로 근거를 내세우고 그러면서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양국 정부 대표가 언제 마주 앉아서 대화 시도는 해봤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일본의 보복, 반일 아니면 친일 이런 식의 구도를 얘기를 하고 또 애국이냐 이적이냐 거기다가 쫄지 말자, 더 악화시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식의 감정적인 언급으로 해서 국민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가 죽창을 들고 어쩌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동학난 때 죽창과 부적으로 무장을 한 농민군들이 어떤 운명에 떨어졌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도 이런 언사를 썼다면 정신줄을 놓았거나 패닉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을 죽창 들고 최신 무기로 무장한 적군들한테 총알바지로 내세우겠다는 건지. 거기다가 언론은 정부 못지않은 강한 톤으로 반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권이나 언론에서 이성적으로 풀어나가자 하는 얘기는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정권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다시피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반일 감정에 불이 붙어가지고 일본 상품 불매운동 등을 외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모습입니다. 전국이 지나치게 표현하면 광란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냉엄하게 현실적 시각에서 보면 결코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한국에 도움이 되지 않을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대 문명 세계에서 국가 간의 문제 해결 방법이나 또는 건전한 가치관을 가진 개인들의 행동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의 표면적인 문제는 징용공 배상 문제, 또 반도체 재료 등의 물자를 수출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일본 측의 발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만 문제의 뿌리는 더욱 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그 감정의 뿌리를 지금 캐는 것이나 또는 사과나 반성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보자 하는 것은 이미 답이 아닌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반성, 사과 등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또는 시간이 좀 지나고 한국 측은 일본의 성실한 반성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제대로 수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방법은 감정 그 자체를 씻어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 감정의 뿌리를 어떻게 씻는 게 좋을까 하는 그 생각에서 하나의 참고 자료를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식민지 지배를 받은 국가로서 동명상린이 있을 만한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는 과거 지배국인 영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역사는 한국과 같지 않습니다만 식민 지배를 받은 동일한 경험을 가진 다른 한쪽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도 총리가 식민지 종주국인 영국에서 한 연설에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부분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14년 전인 2005년 7월 8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인도의 만모한 싱 총리였습니다. 그가 그에게 명예학위를 수여하는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했던 연설입니다. 연설 내용에는 식민 지배에 대해서 영국이 사과를 해라 한다든가 그런 요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국 제국주의에 대한 인도인의 불만은 빠뜨리지 않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인들은 독립운동 과정에서 우리의 정부가 좋은 정부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빼뜨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가 그 정도에서 그쳤다면, 즉 식민지 시대의 회한과 불만 그 정도에서 멈추었다면 이 연설이 우리가 그다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싱 총리는 영국 지배 시기에 전래되어 가지고 인도에 긍정적인 유산을 남겨서 현대 인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에 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연설 앞부분에서 싱 총리는 마하트마 간디가 식민지배 시기였던 1931년에 영국에 있으면서 했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인도가 영국의 지배로부터 얼마나 많이 벗어나고자 하는가 하는 질문을 받은 간디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영국 제국과는 아주 멀리, 그렇지만 인도의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영국과 영국인과는 결코 떨어지지 않겠다. 제국은 사라져야 하지만 두 나라는 대등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총리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초대 총리인 자와할랄 네루의 말도 인용을 했습니다. 네루는 인도 의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도인은 심지어 과거에 싸웠던 사람들과도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싱 총리가 전했습니다. 또 싱 총리는 자신이 재무장관이 되었던 1991년에 영국과 파트너십을 맺는 그런 계획을 발족시켰던 것을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연설의 내용으로 미뤄보면 마하트마 간디, 네루, 이런 인도 건국 시기의 지도자들이나 만무한 싱 총리, 이분들은 영국의 제국주의와 그리고 영국 또는 영국인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영국인과는 인도가 대등한 파트너가 되고자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가 영국의 지배 시기로부터 당시에 구축해서 사용하던 시스템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는 점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도의 현대정부 체계가 인도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영국이 소개한 관념이 섞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얘기를 합니다. 또 다언어 국가였던 인도를 영어에 의해서 언어적 통합을 할 수 있었다는 점도 영국이 지배한 결과였다는 점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싱 총리의 연설문 중에 일부를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참고할 만한 대목입니다. 즉, 법치, 입헌정부, 언론자유, 전문직 공무원, 근대 대학 연구소 등에 관한 관념은 유구한 인도의 문명이 그 시대 제국의 지배를 만난 그 도가니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아직 가치 있게 간직하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우리의 사법과 법률제도, 우리의 관료와 경찰 등은 모두 영국의 인도 행정으로부터 유래된 위대한 기구들이며 그들은 우리나라에 지극히 훌륭하게 봉사해 왔습니다. 우리 공화국 건설의 아버지들이 역시 유럽의 계몽시대에 형성된 관념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헌법은 우리의 지적 유산에 인도의 핵심적인 것과 매우 영국적인 것의 사이에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이
싱 총리의 연설문 원문 중에 일부였습니다. 이 연설은 정부 공식 회의에서 한 연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도 정부의 최고위 대표인 총리가 영국을 공식 방문한 일정 중에 한 행사에서 했던 연설입니다. 만약에 한국 정부의 대표 또는 최고 지도자가 일본을 공식 방문한 일정 가운데서 한 대학을 방문을 해서 이 싱 총리와 유사하게 식민지 지배에서 이어받은 긍정적인 유산을 언급하는 내용으로 연설을 했다고 하면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인도인은 식민지 지배 원한을 스스로 대범하게 씻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그 원한을 씻지 않고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인은 그 원한을 가슴속에서 씻어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씻어버리지 못하고 일본과 등을 대고 살아가면 외롭고 불리한 쪽은 한국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가장 친하게 지내야 할 국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